네,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해야죠.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장님이 한 달 네. 넘게 돌격을 또 외쳐주셔가지고 저희가 돌격맨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돌격을 외쳐주실까 궁금한데 과연 네. 이런 파란불이 난무했던 시장에서도 돌격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환율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그 주가 상승을 좀 가로막는 그래서 그런 요인이 나왔지만은 네. 제가 이제 환율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이 오늘 1328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환율이 이제 고점, 즉 환율이 이제 약세 국면에서 다시 밑으로 가는, 제가 한번 그거를 방향을 이렇게 해볼게요. 지난번에 5월 13일 날 그때 환율이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밑으로 이렇게 요걸 강세라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때 약 한 14일 정도 환율이 요렇게 밑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6월 달 저점에서 환율이 쭉 올라오면서 다시 7월 15일 날 환율이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는 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봐보시죠.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또 고점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격도죠, 이격도.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환율도 일종의 가격처럼 산이 높으면은 다시 골짜기를 만들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시스템상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네. 북한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주년 때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미사일을 2방을 쏘았습니다. 선물로 쏘았죠. 그래서 이제 한미 어떤 그 안보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험이 이제 이번에는 감안돼 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위로 올라갔는데 저는 여기서 환율이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60원 정도 왔을 때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번에 그 7월 달부터 지금 요 환율이 요 구간이죠. 한 1310원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2조 원어치를 샀어요. 2조 원 가량을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 1310원에 샀다는 것은 앞으로 환율이 밑으로 강세, 즉 저는 1250원에서 1270원까지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매수 단가에서 한 3, 4% 환차익을 노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2700 정도 올라가면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식 차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전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놀랄 구간이 아니고 이제 9월 달까지는 계속 시장은 저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10월 달에는 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3분기고 10월 달은 4분기로서 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시장의 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3분기가 진행되는 중간쯤 왔기 때문에 상승 구간으로 저는 여전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까지 시장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국내 증시가 다시금 또 탄력을 받으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래소에서 이번 주에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오다가 다시 네. 매도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아무래도 수급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국내 증시 시장에 원달러 환율 급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수출 이제 일간 이제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7월 달까지는 계속 수출이 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지만 8월 달, 9월 달까지는 수출도 앞으로 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또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굳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것은 적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우리나라 증시를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나스닥도 지금 약 12,985에 12,965인데 여기서 미국 나스닥 시장도 저는 14,000까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미국 나스닥 증시가 추가적으로 14,000까지 더 오를 수 있는 그
구간이 열려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도 지금 6만 1,000원, 6만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6만 7,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우리나라 대표 주자인데 약 여기서 10% 정도 윗방향으로 열려 있으면은 우리나라 시황도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번 주 약간 조정을 주었는데 이 구간에서 겁먹을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번 주 오늘 금요일까지 조정이 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상승으로 또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좋은 종목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정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또 강달러 현상, 원화 약세 상황에 또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뭐 수출주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도체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조선주라든지 자동차까지 또 네.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이번 시장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르 구간이 네.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기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파가 하락하고 B파가 상승하는 베어 마켓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제 매크로 변수를 보지 말고 좀 그 미시적으로 거기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과 수익성까지 갖추는 셀트리온 삼형제 거기를 저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베그젤마라고 하는 항암제 관련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약 그 8.5조에서 12조가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내년에 판매 승인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렘시마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거기도 52조 시장인데 역시 유럽은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내년에 판매가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27조라는 그 유플라이마 거기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끝내 가지고 유럽은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도 낮은 위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또 수익성, 안정성까지 5박자를 갖추고 있는 그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셀트리온 삼형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던 셀트리온 그룹주를 또 오늘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장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네. 나왔던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또 순항을 해주고 네,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저희가 네. 오늘 리뷰를 들어볼 종목이 2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공략을 해봤던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또 잘 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7%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매니저님? 자, 그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일단은 그 이 회사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삼성페이,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결제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애플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애플도 앞으로는 애플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애플페이가 올해 연말에 도입이 된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 원래 신비주의거든요. 당사자인 현대카드가 부인을 했지만 이제 그 현대카드가 부인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그 앞으로 가능성을 내다보고 그런데 한국정보통신은 거기 애플페이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 일단은 그 지난주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조용하던 이 거래량이 갑자기 100배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는 지난주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매물 소화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걸 주봉이었고 일봉에서는 좀 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옆으로 행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아마 9월 달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1,700원도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계속해서 한국정보통신을 보시고 자,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조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서서 조정. 서서 조정.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매수 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세워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앞으로도 좀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리뷰를 들어볼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8월 5일 날 공략을 해봤고 14% 넘는 수익을 또 잘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권 분쟁에 좀 주가가 들썩였는데 화천기계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매주님? 지금 화천기계도 제가 이제 여기 그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지점이 8월 2일이었어요. 근데 7월 말 때 보아스 에셋이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에서 화천기계에 대해서 경영권을 정식으로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 적대적 M&A 되겠죠. 그것을 법원에다가 그거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 자기들도 어차피 매수 단가 대비 이익을 보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주가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현재 주간 캔들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한다면 이런 추세라면 5,000원 이상도 넘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목표가를 1차적으로 달성했지만 추가적인 그 상승은 일단 14.42%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이 빠진 시장에서도 화천기계와 한국정보통신은 또 잘 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 돌격을 외쳐주셨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런 상승장에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공략해볼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의 공략주 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픽은 카카오게임즈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매니저님. 네. 포인트 짚어볼까요? 자,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의 포인트는 이제 2분기 때 순이익이 그러니까 작년 2021년 2분기에 비해서 16,418%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도 3분기에도 또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주가가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한번 제가 주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주가가 작년에 11만 6천 원이 고점이었죠. 11만 6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지난번에 4만 6,1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그 잘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이 숫자로 찍혀서 나오느냐, 찍혀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이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낙폭과대하지만 지금 새로운 신규 게임 출시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면서 신규 게임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게임인데 지금 일본 버전이거든요. 그래 우마 무스메라는 일본 버전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또 다음 또 이번 신규 게임입니다. 4분기도 나올 게임인데 새로운 게임이 또 그렇죠. 에바소울이라는 이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버소울이라는 신규 게임 말고도 신작이 또 두세 개가 더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이 회사가 이미 게임을 출시한 오딘이라는 게임은 저 게임 순위 랭킹에 들어가면은 전체에서 한 2등 안으로 들습니다. 그래서 오딘이라는 게임이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마 무스미라는 게임도 지금 현재 6월 20일 날 출시가 돼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게임인 에버소울 그리고 또 다른 신규 게임이 4분 출시가 되는데 이런 것 덕분에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약 1,23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게 거기서 같이 한번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올해 전체적인 그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보면은 3,824억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6월 달까지가 약 1,230억대인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 그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영업이익이 2,800억이 나오면서 하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높게 지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073억이 전망되는데 그러면 2021년에서 2023년 즉 2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무려 400%나 급증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카카오게임즈에 제가 그래프를 봤지만은 네. 주가가 11만 6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실적 전망이 올해도 사상 최고치 그리고 내년에도 사상 최고 실적이 전망이 되고 더군다나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올해 그 전체적인 경기가 하반기 때 약간 쇠퇴가 되더라도 게임 산업은 오히려 불황기 때 강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방금 제시한 실적 전망 저는 숫자를 믿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주가가 낙폭과대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 카카오 게임즈를 했고 그래서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갈까요? 네. 가격 전략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55,400원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매수가 됐을 때는 1차적으로 6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면서 목표가 63,000원으로 눈여겨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알아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공략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장의 픽은 대현이라는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현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자, 대현 같은 경우는 여성 의류업체예요. 오. 그래서 20대, 30대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주로 많이 넣는 의류업체인데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옷. 그렇죠. 네. 대현이란 이름이 남자 이름 같은데도 이제 그런 의류업체인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황기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의 내수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내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확고부동하게 됐기 때문에 불황기에 그런 강한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2분기 때 실적 숫자가 굉장히 놀랍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를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경기가 요즘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대현처럼 저평가되고 그다음에 불황기에 강한 기업들은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현 저희가 가격 전략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실적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실적을 간단히 한번 그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 간단히 포인트를 보면은 작년에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약 86억이 나왔거든요. 오.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 2분기까지 145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거의 2배가량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3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1,06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의류 자체가 20, 30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불황기에 강하다. 자, 따라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가격 전략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 2,340원대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거기가 매수가 됐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짧게 잡아가지고 1차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불황기에 최적화된 강한 기업으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대현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고엔스탑으로 다음 주 종목들의 전망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에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급등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호재들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산업이 테슬라의 모든 차량의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 중이다라는 걸로 알려지면서 오늘 13% 넘게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급락한 카카오뱅크 알아보겠습니다. 전날 카톡 간편 송금이 안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고 오늘은 또 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일단 다음 주 의견 들어볼까요? 자, 다음 주는 제가 스탑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스탑으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앵커님이 말씀드렸던 그 악재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덜 미반영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국민은행 블록세일 거래가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점이 장중에 27,150원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 열어두고, 하지만 여기서 다음 주에 27,150원을 깨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으로 잡아준다면 이제 세일 거래가 돌아간 지점을 저는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밑으로 하락이 열려 있지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으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종가상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단기 저점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단기 저점에 나온다면 이제 관련 회사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한테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카톡 간편 송금이 안 된다라는 이슈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네. 카카오페이가 조금 반등을 주는 걸 보면은 확실히 네. 간편 송금에 대한 이슈는 조금 줄어든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간편송금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네.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악재 이슈로 나온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은행 블록세일 거래가 네.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상 본다면 블록세일 거래가 오히려 큰 이슈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는 순응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블록세일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양봉으로 종가에서 마감된다면 단기 악재 이슈는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편 송금 이슈도 금융위에서 또 반박 보도도 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어제 모듈과 부품을 분할해서 네.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주춤하고 있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자동차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네. 있는 상황이죠. 네. 현대차 다음 주 의견 들어볼게요. 자, 현대차는 제가 고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좀 아까운 게 뭐가 있냐면 그런 이제 아이오닉 5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좋은 호재가 있어요. 이번에 상반기 때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 중에 세 번째로 많이 판매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그다음에 또 독일 회사에서 이제 그 폭스바겐이죠. 독일 폭스바겐인데 현대차가 거기서 세 번째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약적인 그 현대차의 성장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게 너무나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하고 수출을 두 가지 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여기서 주가가 위로 상승을 해 주어야 우리나라 시장도 힘받아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오늘 다행히 61선 근처에서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그 조정은 끝났고 주가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여기서 한 21만 원 정도, 21만 원까지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차량 판매가 또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기 조정은 조금 끝나고 21만 원까지 저희가 그렇죠.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고 의견으로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10위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걸그룹인 네.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는데도 네. YG 엔터 주가는 하락으로 또 반락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엔터사들은 사실 기대감이 낮았는데 2분기에 그래도 예상을 깨고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블랙핑크도 컴백을 했는데 왜 하락일지 YG 다음 주 의견은요? 네, 스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도 블랙핑크 열렬한 팬인데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블랙핑크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건 20대 후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보면은 여성분들의 전성기는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아마도 기울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앨범은 진짜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것을 그래프로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소위 그 삼봉이라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블랙핑크가 앨범을 준비한다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작년 2020 7월 달에 대량 거래 터졌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주가를 보시면 여기서 봉우리가 3개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소위 말하는 삼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봉. 그래서 그 삼봉 이론에 비춰 본다면 그러한 블랙핑크에 대한 그 호재 이슈를 알고 누군가는 지금 팔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더군다나 일봉에서는 오늘 자 여기 일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진 자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블랙핑크가 앨범을 많이 팔았던 그런 호재 이슈를 통해서 누군가는 팔아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단기적으로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이슈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스탑 의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4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포스코 에너지 합병으로 인해서 그룹 내 에너지 사업 총괄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연일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의견 들어볼게요. 자, 저는 이 종목을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포스코 그 인터내셔널 과거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해가지고 포스코 회사가 이 회사를 잘 가다듬고 있는데 과거에 대우 인터내셔널 할 때도 이 회사는 주로 자원을 개발하는 쪽, 그 다음에 무역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천연가스 천연가스 어떤 그 광산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전체 그룹의 에너지 어떤 회사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에너지를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인수가 되면서 이 회사는 매출액이 4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라는 그런 회사로 거듭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본다면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최근에 7월 6일 날 주가가 17,400원이었죠. 그리고 지금 2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한 달 약간 지나가지고 저점에서 거의 6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호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또 가능해 보이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 유의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음 주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장 고엔스탑으로 내일 다음 주 있을 또 4가지 종목들의 전망 들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최근에 또 수익률이 또 좋으셔서 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무료 방송에서 또 그 비결을 또 공개하신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휴가 시즌이 다 끝났잖아요. 8월 15일에 쫑을 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료 방송을 열심히 해서 휴가를 끝마치고 무료 방송 하겠는데 오늘 제가 5시 반에 무료 방송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환율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환율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런 전략과 더불어서 자, 셀트리온 삼형제 그 전략을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시 반에 있는 무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투자는 대장 박병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수고해 주셨던 분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